엄마, 이 집 어차피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주택연금을 신청했다니 저한테는 상의도 없이?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것도 없는데 어떻게든 이 집에서라도 살면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싶었어. 지금 좀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그 돈을 나한테 맡기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2세의 최복희입니다. 오늘은 전문가 말만 듣고 주택연금을 덜컥 가입하고 후회하게 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최복희는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녀는 이남 삼녀 중 장녀로서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밭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항상 굳은 살로 가득했고 가난한 시절의 기억은 그녀의 마음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최복희는 섬유공장에서 일하며 김영복을 만났습니다. 섬유공장은 항상 바쁘고 시끌벅적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동안에도 고된 일상 속에서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다가 지친 복희는 잠시 쉬기 위해 작업장을 나왔습니다. 그때 우연히 만난 사람이 바로 김영복이었습니다. 영복은 도시에서 온 청년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희와는 달리 도시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두 사람은 고된 노동과 가족을 위한 헌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인사 정도를 건네는 사이였지만 점차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둘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복희는 영복의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에 끌렸고 영복 역시 복희의 성실함과 책임감에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심시간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복희는 일을 마치고 공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음료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영복은 복희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을 존경하게 되었고, 복희는 영복의 자상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국 영복은 복희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복희야, 내가 나와 함께 해준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복희는 잠시 생각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영복에게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영복 씨. 우리 함께해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결혼 후 복희와 영복은 함께 공장에서 일하며 힘겹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둘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두 자녀를 낳았고 복희는 아이들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김영복은 결혼 초기에는 헌신적이고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의 일이 고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영복은 점점 더 외부에서 위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복희는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마음속 깊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셔츠에서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국은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영복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았고 결국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당신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복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복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곧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 거야. 당신이 뭘 알겠어? 복희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립스틱 자국은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칠 후 복희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주 늦게 들어왔고 핸드폰을 항상 숨겼습니다. 어느 날 복희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여자와의 문자가 가득했습니다. 당신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은 생각 안 해? 복희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영복은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고. 어디 남편 말에 대꾸를 해? 여자가 남자 말에 토달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어? 남편의 냉담한 태도에 복희는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을 떠났고 복희는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떠난 후 복희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파출부와 공장 일을 병행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공장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는 파출부로 일하며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복희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갔습니다. 아들은 밝은 얼굴로 학교에 들어갔지만 복희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자식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복희는 밤낮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딸은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복희는 딸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너 학교 꼭 보내줄게. 복희는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남은 돈을 긁어 모아 딸의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가며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만큼은 잘 키워야 해. 아들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복희는 또 한 번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아들은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복희는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지만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을 준비할 때 복희는 다시 한번 큰 결심을 했습니다. 딸이 결혼식에 입을 드레스와 결혼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금반지와 목걸이를 팔았습니다. 딸은 그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냥 소박하게 결혼해도 돼요? 복희는 딸을 안고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의 행복을 위한 거야. 엄마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주고 싶어. 결혼식이 끝난 후 복희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두 자녀는 각자의 가정을 꾸려나갔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점점 약해지고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녀는 노후 대비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복희는 동네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노후 대비 강좌에 참석했습니다.
강사는 노후를 위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소개하며 주택연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서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강사의 말에 복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생활비를 제공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복희는 주택연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더 이상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복희는 평소처럼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즐기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몸이 무거워지고 작은 집안일조차도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자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복희는 결심을 굳히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의 상담실에 들어서자 친절하게 맞아주는 상담 직원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복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복희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연금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주택연금은 고객님처럼 자택을 소유하신 분들께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희는 자리에 앉아 직원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직원은 차트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면 고객님은 평생 동안 현재 거주하시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연금은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연금액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복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제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집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객님께서 사망하시면 주택을 처분하여 남은 연금액을 정산합니다. 만약 지급받은 연금이 주택 처분 금액보다 많아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처분 금액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복희는 안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 자식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겠네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이 중단될 걱정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희는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주택연금이 자신에게 필요한 제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직원은 계속해서 주택연금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면 여러 가지 세금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되며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도 없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가져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고객님,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고객님의 집값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고객님이 사망하신 후에도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면 동일한 금액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희는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은 말순의 집값을 평가한 후 말했습니다.
고객님의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한 달에 약 9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고객님의 생활비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복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90만 원이라 이 돈이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겠군요. 좋은 점이 많군요. 하지만 단점은 없나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주택연금에도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받는 동안 집값이 올라가더라도 처음에 산정한 금액으로만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으신 연금액과 이자를 반환하셔야 하고 해지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복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 해지는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겠네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훨씬 많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주택연금을 신청하겠어요. 복희는 결심을 굳히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희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복희는 드디어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달 연금이 지급될 겁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복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은행을 나서며 복희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주택연금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몇 주 후 복희는 주택연금 승인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달 9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게 된 후 복희는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면서도 투자 욕심이 많았던 아들은 투자 실패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한 후 최복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찾아온 경제적 안정감에 잠시나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안도감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은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 철수는 극도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고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주택연금을 신청했다니 저한테는 상의도 없이? 철수는 격한 감정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희는 그의 눈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야, 너도 알다시피 나 혼자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었어. 그래서 주택연금을 신청한 거야. 말도 안 돼요, 엄마. 그 돈을 내가 투자하면 훨씬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왜 이런 무모한 결정을 하셨어요? 철수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것도 없는데 어떻게든 이 집에서라도 살면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싶었어. 복희는 애써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엄마, 이 집 어차피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지금 좀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그 돈을 나한테 맡기세요.
제가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철수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복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철수야. 나는 이제 안정이 필요해. 더 이상 모험을 할 수 없어. 그 순간 며느리 수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복희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님, 철수 씨가 하는 말이 맞아요. 저희도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손주들도 키워야 하고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너희가 힘든 건 알지만 나도 이 돈 없으면 정말 막막해. 너희는 젊고 아직 일할 수 있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잖아. 복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우리도 힘들어요. 생활비가 모자라서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있어요.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수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복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돼.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철수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가족끼리 왜 이래요? 어차피 이 집은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지금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철수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나의 마지막 남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복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지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힘들다고요. 어머님이 도와주셔야죠. 너희가 힘든 건 알지만 나도 힘들어. 너희는 아직 젊고 기회가 많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이 돈 없으면 정말 막막해. 복희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정말 실망이에요. 가족끼리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주택연금을 해지하세요. 복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철수야. 하지만 난 이제 내 삶을 지키고 싶어. 너희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이해할 수 없어. 철수는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수지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철수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복희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겁고 갈등은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다음 날 복희는 딸 영희를 불러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영희는 최근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다시 어머니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무리한 경제적 요구를 하고 있었고 복희는 더 이상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영희야, 이제 너도 독립해야 해.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복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어떻게 혼자 살아요? 너도 이제 어른이야.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이 정도는 해줄게. 복희는 딸에게 작은 돈을 건넸습니다. 이걸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렴.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택연금을 개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복희 할머니는 평소처럼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즐기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복희 씨, 큰일 났어요.
우리 동네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대요. 부동산 시장이 난리라더라고요. 아주머니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희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니. 그럼 내가 주택연금을 신청한 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주택연금보다는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복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집값이 오르다니. 그녀는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침대에 누워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요양원 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몸이 무거워지고 작은 집안일조차도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음 날 복희는 은행을 찾아가 주택연금 해지에 대해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행 상담실에 들어서자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복희님. 주택연금 해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직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복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주택연금을 신청한 후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건강도 나빠져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집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택연금을 해지하실 수는 있지만 몇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해지 수수료와 함께 그동안 받으신 연금액과 이자를 모두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복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지하는 게 큰 손해가 되겠네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택연금은 중도 해지 시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신중히 고려하셔야 하는데 이미 해지 결정을 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희는 주택연금 해지에 대한 은행 상담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주택연금의 단점들이 하나 둘씩 머릿속을 떠올리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침대에 누워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는 이런 불이익들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신중하지 못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희는 자신이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집값이 오르더라도 연금액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아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왜 그때 주택연금을 신청했을까? 그녀는 자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복희는 아들 철수와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어머니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 들었죠?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나도 그 소식 들었어. 하지만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큰 손해를 보게 돼.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해야 하고 해지 수수료도 물어야 해. 철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더라도 지금 해지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걸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복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철수야. 하지만 내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겠어. 지금 이 상황에서 무리한 결정을 하는 건 더 위험할 수 있어. 철수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고집 부릴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지금 해지하고 집을 팔아서 더 큰 수익을 올려야 해요? 복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철수야. 하지만 난 이제 내 삶을 지키고 싶어. 너희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이해할 수 없어. 철수는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후 복희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겁고 갈등은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복희는 주택연금의 이자가 계속 쌓인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은행이 먼저 이자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통장에 넣어주지만 이자가 계속 쌓여서 나중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주택 가격의 1.5% 초기 보증료를 내야 하고 매월 연보증료도 내야 한다는 점도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초기 보증료는 해지할 때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큰 금액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담 중에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며 후회스러웠습니다. 해지 시 초기 보증료가 상환되지 않는다는 점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주택연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첫 연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복희는 자녀 상속분과 상속세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연금 계약을 유지하려면 그녀가 죽은 후 6개월 이내에 자녀가 집의 소유권과 대출 채무를 모두 넘겨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과정을 통해 주택연금의 단점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너무 신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과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복희는 집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그녀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겠어. 복희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은행에 가서 주택연금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그 돈으로 작은 빌라를 구매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며 그녀는 자식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조용한 동네와 친절한 이웃들 덕분에 그녀는 다시금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돌보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복희는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을 즐기며 자식들과의 갈등에서 벗어나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예전처럼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돌보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는 오래된 친구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복희의 결단력과 용기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복희야, 너 정말 대단해. 그런 결단을 내리다니. 복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내 삶을 찾은 것 같아.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 이제 너도 행복해져야지. 그날 밤 복희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복희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주택연금은 많은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비를 제공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는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중단될 걱정이 없습니다. 셋째, 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연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해지 수수료와 함께 그동안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초기 보증료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연보증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주택연금은 노후 대비의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다른 노후 대비 방법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노후 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이든 다른 방법이든 자신에게 맞는 노후 대비 방법을 찾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 대비 방법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